단호히 말하건대 상향평준화된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가 이걸 탑재한다면 아이폰에게 초격차를 여실히 보여줄 것이고, 아이폰이 이걸 탑재한다면 갤럭시를 아득히 따돌려버릴 겁니다. 그 전에 하나 물어보죠.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배터리의 크기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갤럭시 20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은 4500mAh입니다. 이는 2018년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9의 4000mAh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무려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의 용량이 거의 동일한 이유는 뭘까요?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충전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예 새로운 종류의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 또는 삼진법 반도체 같은 걸 상용화해서 칩 최적화를 기가 막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실 스케일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했던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상용화되어 제품에 탑재된다면 혁명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버려진 에너지를 수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야금야금 모아서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험실 밖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또 저도 관련 영상을 수없이 만들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차세대 과학기술 한림원의 회원이자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를 비롯해서 센서, 페로브스카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내고 계신 성균관대학교 백정민 교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신소종합부에 재직 중인 백정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에너지 하베스팅 기업이 아니라 연구소 위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아는데요. 소비자들이 체감을 하려면 연구소를 넘어서 기업에서도 이를 연구하고 또 제품에 넣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텐데, 특히 연구가 활발한 마찰 전기의 경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직 이제 딱 10년 정도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기준으로 갤럭시 버즈라던가 에어팟이라던가 스마트워치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스마트폰 역시 충전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 정도 연구 수준이면 슬슬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만도 한데, 혹시 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 이제 소재, 소자, 응용까지 이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건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밀리와트급 이상으로 이제 출력이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정도 수준이면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버즈 같은 데 충전하는데 충분한 그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에너지가 그 파워 소모가 적은 그런 전자소자, 예를 들면 IoT 센서 같은 경우 그런 그 IoT 센서에 차징하는 그런 연구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인풋 에너지가 큰 환경,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또는 자전거나 이런 회전 에너지를 상당히 많은 곳에 그 붙여가지고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주변에 있는 전자소자를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에너지 하베스터 제품들은 지금도 나와 있고요. 네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이제 열전을 이용해서 자가구동이 되는 시계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초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초스마트 사회 진입 시점을 보통은 2025년, 네. 2030년이라고 보통 보고요. 네. 그래서 아마 203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타겟 중에 하나가 이제 IoT 센서인데요. 네네. IoT 센서가 보통 전 세계적으로 한 수십억 개가 이제 센서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각각에 보통 저희가 만든 에너지 하베스터가 붙일 수 있으면 그 시장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초스마트 사회랑 저희 에너지 하베스터 관련해서는 좀 같이 좀 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출원에서도 이제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우수한 저널들에 많이 발표되고 있고 표지로도 실린 적이 많은 걸로 아는데,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 이제 연구 수준은 국제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했다고 보시는지요? 보통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네. 일부는 유럽하고 미국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소재나 소재 같은 원천적인 그런 특허나 기술들을 확보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 최근에는 이런 그 마찰 전기를 바이오 쪽에 응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바이오 임플란트 디바이스에 충전을 한다든가, 또는 엔티박테리아, 엔티바이러스에 응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선도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 관련된 성과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것은 탈모 역시 치료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듯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의 국제연구진은 배터리가 필요 없는 웨어러블 전기 발전기를 이용하여 탈모를 치료했습니다. 이 디바이스에는 배터리가 없어요. 연구진은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하여 배터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즉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야금야금 모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를 통해 두피에 자극을 줌으로써 죽어있는 머리카락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켰죠. 우리나라에서 역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어 미래가 밝아요. 성대의 김상훈 교수 연구팀은 초음파로 구동되는 마찰 전기 기반 충전 기술을 개발했고 2019년 사이언스에 해당 연구가 발표됐죠. 연구진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소자의 변형을 일으키고 이러한 변형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모음으로써 수술이라던가 별도의 과정 없이 신체에 삽입된 소자들을 충전시켰어요. 또 2020년 1월에 공개된 성대와 세라믹 기술원의 공동 연구팀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의 마찰 전기를 이용하여 옷깃을 스치는 정도의 마찰로도 전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전기가 통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베스팅 소자들의 문제는 너무나 출력이 낮다는 것. 그런데 2019년 백정민 교수님 연구팀이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스에 발표한 연구는 마찰 전기를 이용한 발전기의 성능을 무려 2배 이상 크게 높였습니다. 연구팀은 특별한 설풍기 폴리머를 합성했습니다. 설풍기는 SO2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일종의 전기 지도인데 설풍기가 포함된 폴리머는 끝쪽이 약간 빨갛죠. 이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설풍기 함유된 폴리머는 전자를 잘 끌어당겨서 높은 전하 밀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전자를 쉽게 끌어당기면 출력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폴리머로 만든 소자들보다 전하 밀도도 7배나 높았어요. 연구진은 이를 이용해서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를 만들었고 이걸 이 그림과 같이 유독가스를 탐지하는 센서에 넣었죠. 그리고 이 센서는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마찰 전기를 통해 유독가스에 반응하여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마찰 전기 소자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름 그대로 마찰을 시켜야 된다는 것. 즉 2개 이상의 물질을 접촉시켜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접촉하는 것이야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마모가 되고 전력이 감소하게 되며 기기를 교체해야 되니 경제적으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백정민 교수님 연구팀은 접촉을 하지 않고 마찰 전기가 발생하는 소자를 만들었고 2021년 이 결과를 세계적인 저널에 발표합니다. 보세요. 손을 갖다 대지 않았는데도 마찰 전기가 흘러서 터칭이 됩니다. 연구진은 더 전자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플러렌을 폴리이미드의 펜던트 형태로 넣었더니 기존의 방식보다 무려 4.3배 높은 출력과 3배 높은 전하 유지 효율을 보였어요. 연구 내용이 굉장히 신기한데 플로렌을 이제 폴리이미드의 펜던트 형태로 넣었다는 게 무슨 의미고 또 왜 좋은 효과를 보였고 어떤 원리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C60는 그러니까 플로렌은 이제 탄소가 60개로 되어 있는 구형 구조입니다. 네. 쉽게 생각해서 축구공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음전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 마찰 전기를 이제 고출력으로 만들려면 음전하를 많이 이제 어떤 소재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축구공 모양이고 구형이라 그냥 그런 음전하를 거기에다가 많이 넣을 수 있고 네. 또는 한번 넣으면은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냥 심플한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 C60라는 물질 자체가 보통 그 에너지 준위 자체가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어서 실제로 다른 물질이랑 이제 접촉을 하면 그 물질에서 그 C60로 음전하가 잘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음전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 뺏기지도 않습니다. 그 펜던트 형태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보통 저희가 C60를 그대로 쓰면은 네. 음전하 대전체로 기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많이 쓰는 음전하 대전체가 폴리이미드, PFA, PTF 이런 소재들인데요. 그래서 폴리이미드라는 소재에다가 C60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저희가 목걸이에 맨 끝에 그게 붙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거를 많이 쓰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위한 센서는 아무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야 될 거잖아요. 네. 왜냐면 학교에서 써야 되고 관공서에서 써야 되고. 네. 하지만 이런 최신 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도 비쌀 것이고 또 양산화의 이제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마 가격이 발생하는 그 부분을 이제 그 두 가지로 보면 하나가 소재가 있을 거고 하나가 공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존에 널리 쓰고 있는 폴리머들, 예를 들어서 PTF나 테플론이나 이런 폴리미드나 이런 소재를 쓰기 때문에 가격적인 문제에서는 큰 부담이 없고요. 네네. 그리고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쓸 텐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을 씁니다. 네. 패터닝이나 금속 등착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을 쓰고요. 또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랩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정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랑 소자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대량 생산 측면에서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패터닝을 이제 사용한다고 했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네. 또 아까 3D 프린터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런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에너지 해바스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열전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사기업보다는 좀 공기업이나 그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해바스팅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연구가 오랜 시간 이루어졌고 또 많은 전열들의 좋은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아직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결정적인 문제라든가 단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 어떤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네. 문제는 좀 많은 편이고요. 근데 충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서의 임피던스, 저항이라고 하죠. 네. 저항을 서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커패시터나 배터리는 저항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저희가 만든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 같은 저항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상당히 높아서 그거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랩에서도 이를 뭐 메가옴에서 킬로옴 단위로 낮추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차징 효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그 AC 시그널이 나온다. 이런 형태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보통은 저희가 전자 디바이스에 충전하는 걸 보면 다 DC로 나오죠. 그래서 AC를 DC로 바꿀 때 효율이 많이 감소한다. 그래서 정류기를 중간에 쓰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그 유튜브에 하베스팅 관련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는데 그 시청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사실 그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배터리 계속 짧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마찰 전기 그런 경우에서 들고 다니면 흔들릴 때 그런 걸로 충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던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100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100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나오는 그쵸. 출력이. 예. 그럴 때 들어오는 인풋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충전하는 에너지가 100이 필요하다. 네. 그럼 실제로는 인풋 에너지는 100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100이 넘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100이 넘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충분히 스마트폰을 충전하든가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나 자전거 같은 회전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팅 딱 들었을 때 와닿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되게 생소한 단어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 예를 추가적으로 몇 가지 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비접촉 센서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활용도가 될 것 같고요. 다른 예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제로 에너지 빌딩 사업이라는 건데 한 빌딩 내에 쓰는 에너지는 너희가 다 만들어라. 외부에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만들어라. 했을 때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태양전지 또는 지열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에너지 하베스팅. 예를 들어서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로 에너지 빌딩을 보통은 저희가 2030년에서 2050년에는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달성.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탄소 중립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에 필요한 기술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몸속에 들어가 있는 디바이스 어떻게 배터리를 계속 구동하냐 할 때마다 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에너지 하베스터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지금은 건물 하나에 대해서 실증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도시가 될 거고 커서는 나라 전체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뭐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게 저희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솔린 엔진을 넣은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려 70% 에너지가 그냥 버려져요. 이걸 회수할 수 있다면 에너지 효율의 혁명입니다. 물론 언뜻 보면 과연 그런 세상이 생각만큼 빨리 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릴 수도 있어요. 과거 예상했던 것만큼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1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충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10년 뒤 미래에 하베스팅이 기본 탑재된 스마트폰을 결국엔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은 진정한 초격차를 이뤄내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7에서 8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배터리가 탈착시켰다는 것을 모르듯이 10년 뒤의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살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연구원들에 의해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계 노벨상인 투링상 수상자 앨런 K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베스팅 같은 연구를 소개했을 때 분명히 달릴 만한 악플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상용 한참 벌었는데 연구소 단계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다. 이런 게 분명히 달린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좋은 저널들, 좋은 논문들을 많이 소개해드려도 요거 절대 상용 안 된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학의 진보에 있어서 가장 방해된 것은 진보가 빨리 일어나길 바라버리고 이게 천천히 단계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금방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베스팅이 이런 데 있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하베스팅 자체가 현재 몇 가지 제품들이 일단 나와 있는 건 맞고요. 그 실제로 판매도 되고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게 그거 이상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초스마트 사회니 뭐 커넥티드 사회니 이런 사회에 진입했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 자체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분명히 필요한 그 시장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몇몇 제품이 아닌 그 나중에 시장이 커질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게 조금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을 연구하면서 나오는 소자들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그 타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제일 심플하게는 정전기를 위한 필터들은 지금도 저희도 지금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쓰고 있고 이것들을 저희 뭐 다음 타겟팅은 수분이 있을 때 그 효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을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이 미래 기술이고 뭐 저희는 분명히 생각하는 게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도 다른 타 산업에도 훨씬 더 많은 기술적인 또는 응용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